폐쇄와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 경제 발전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을 대표하던 부추와 시금치가 점차 명성을 잃어가면서 포항시가 새로운 대체소득 작물로 애플 수박을 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원이 최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를 발표하자 지역민들 사이에선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발표된 뒤 경주시 간포발전협의회 등 5개 사회단체는 최근 한수원 본사를 항의 방문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폐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덕군도 천지 1, 2호기 건설 계획이 취소되자 이미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돌려줄 수 없다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해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 발전이나 소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별 에너지 재단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선정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고 월성 1호기 근로자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해 고용 불안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은 영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310억 원의 기금 가운데 아직 26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미집행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영덕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이후에 7월 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 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화된 영덕 천지 1호기 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해제를 고시하고 이미 사들인 땅 18.9%는 매각합니다. 정부는 또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국이 안전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했고 미국은 79년 드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3년 만에 원전 2기의 건설이 재개됐지만 이마저도 경제성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 이후 일부 원전을 재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재가동 확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경주 지역 한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5달이 다 되도록 경주시와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주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온 이모 씨가 갑작스럽게 혈액암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급격한 체중 감소와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시설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학대와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토하고 이랬으면 담은 한 달만, 담은 2, 3주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그걸 알았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히 장애인 시설 측은 장애인 개인 통장에 든 국가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했는데 시설 이사장이 다이아몬드 회원인 다단계 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수억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 상황은 정부 기관의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관할 기관인 경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5달이 다 지난 지금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와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사진을 전원 교체해 공익 이사진을 구성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생활인분들 심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들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경주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은 전혀 없고 계속 인권 침해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돈은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은 국가의 출발이자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고 어떤 경우도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고 경주시 같은 지자체의 낮은 인권 인식 수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 단체 응원전이 포항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포항시 체육회는 야구장 관중석에서 편하게 경기를 지켜보며 태극 전사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오늘 24일과 27일 경기 응원전을 마련합니다. 지난 18일 스웨덴과의 경기 때 포항에서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환우 해맞이공원 3곳에서 시민 3천여 명이 거리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부추와 시금치는 포항의 대표 농산물이었습니다만 연작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전국적인 재배지 확대로 명성이 예전만은 못합니다. 포항시가 새로운 소득작물로 이름도 생소한 애플 수박을 보급하기로 하고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이 과일처럼 공중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 5농가가 힘을 합쳐 0.8헥타 하우스에 심은 애플 수박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포기에 6개까지 열리는 애플 수박의 강점은 역설적으로 작은 크기,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작고 껍질이 얇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수확 적기가 2주일 남아 아직 빨갛게 익지는 않았지만 영락없는 수박 맛입니다. 일반 수박은 무거워 들기도 힘들고 냉장고 공간을 차지해 보관이 쉽지 않은 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판로는 모종을 낼 때부터 확보돼 있습니다. 심을 때부터 계약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6월 말에 수확과 동시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께서 직접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포항시는 부추와 시금치를 대체할 작물을 줄곧 찾아왔습니다. 한 장소에서 30년 동안 부추를 재배하다 보니 연작 피해를 줄일 대체 작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부추 시금치가 주 농업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다 보니 가격이 폭락되어 대체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포항농업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산 포항 복선전철이 오는 2020년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경주 남원역과 안강역 등 3개역의 건물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경주시 현곡면에 들어설 남원역사는 첨성대를 형상화했고 경주시 안강읍의 신축 예정인 안강역사는 국보 40호 정해사지 13층 석탑을 참고로 설계돼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울산 송정역 등 3개 역사의 건립에는 360억 원이 들어가고 3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가 오늘 독도 현지에서 독도수호 교유제를 봉행했습니다. 70여 명의 참가자는 고유문을 통해 일본의 경거망동을 꾸짖고 독도를 영구히 수호하도록 해줄 것을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계 명언 가운데 하나인데 6.13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최대 승부처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수사입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기초단체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예비 후보 때와 시장으로 있으면서의 법률 적용을 제가 착각하고 실수로 조성재 후보의 개소식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겁니다.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 10만 부와 블로그, SNS 등에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보수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다른 후보 측은 봤습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제 이력이었기 때문에 좀 간섭적으로 썼고 선관위에서도 그걸 조사하면서도 경력 대조를 하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고.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당선인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 당선인은 특정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군은 문화관광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강송 힐링캠프를 올해 8차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송 힐링캠프는 금강 소나무 숲길 탐방과 두천리 11형 마을 체험,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전국 관광협동조합 회원과 SNS 전문가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 5만여 마리와 채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유통업자와 선장 등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했는데 휴대전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4개월여 만에 일당인 불법대게 전문 포획단 6명을 전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무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며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오늘, 맑은 하늘에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무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영덕과 포항, 경주가 30도를 넘어가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연일 높아진 기온과 강한 햇빛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볕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오존은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9도, 낮이 되면 울릉도 28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땡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현대호텔에서 상공대상 시상식과 지방선거 당선자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상공대상은 경영부문은 에코플라스틱 김영석 사장이, 고용창출부문은 현대강업 이상춘 사장이 받았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을 포함해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갖고 경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분석한 경북의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2015년 기준 16만 3천 개로 전체 사업체의 74.5%를 차지했고 2010년과 비교해 11.5% 증가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21조 2,322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3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조 4,043억 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4%로 가장 많았고 숙박 음식점이 26.5%, 개인 서비스업 10.5%로 나타났고 시군별로 포항 3만 1,08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 지역 수출은 41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11.9% 늘어난 33억 2,600만 달러로 지난달까지 7억 8,2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입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철강 금속 제품과 기계 부품이 수출 늘었고 무연탄과 유연탄, 기계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울진 한울원전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주변 채취 시료 600여 개와 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 80여 개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은, 옥소가 검출됐지만 모두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는 수준이거나 일반인 선량 한도 권고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8 지역 예선 참가팀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 창업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다음 달 포항 예선을 거쳐 50팀이 참가하는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되면 상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혁신센터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